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청와대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1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수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절 명칭이 바로잡힌 것에 대한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 모두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안전한 노동시장, 격차가 완화된 노동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태도와 정신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짚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의 장기화 및 불투명성을 대비해야 하며 민생물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름철 반복되곤 했던 폭염, 폭우, 순환, 수해, 가뭄과 같은 재해에 대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자연재해의 획기적 감소, 원년을 만들자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 비서관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감독 행정 지방 위임 및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자별로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후 사회수석실과 재정기획보좌관실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처우 개선 방안, 경제성장수석실의 민간부문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 차례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차 대수보 회의를 마무리하며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브리핑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 안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가운데 4월이나 5월부터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를 7월까지 연장합니다. 차질을 빚었던 나프타 수급은 수입선 다변화로 다음 달부터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허가와 준공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했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3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가운데 4월이나 5월부터는 생산과 소비 등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증가에 힘입어 0.3% 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업황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 정제는 중동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보험 등의 증가에 힘입어 1.4% 늘었고 소매 판매도 관광객 증가의 영향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1.5% 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건설기성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그 영향이 산업관이든 아니면 생산 소비관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분명히 하방 경직적인 요인으로는 보이고요. 그 숫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1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하며 11분기 만에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스와프를 7월까지 연장합니다. 차질을 빚었던 나프타 수급은 수입선 다변화로 다음 달에는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대응본부 1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6%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95% 올랐습니다. 다만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핵 협상을 미루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안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Well, the blockade is genius. 산업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스와프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비축유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축유 방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체 물량이 충분한 가운데 기업들이 비축유 스와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 수요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원유 도입 다변화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원유 도입 다변화가 한 6월 정도까지 돼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더 길게 끌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장기화에 대한 대비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한두 달의 비상 조치가 아니라 이 조치들이 상시화될 수 있다, 한동안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부는 석유화학 산업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수행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50% 지원에 힘입어 3월 한 달간 체결한 계약 물량을 4월에는 보름 만에 계약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에 치우쳤던 수입처를 미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 다음 달에는 중동 전쟁 이전 대비 85에서 90%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5월 1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노동절이 매우 각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동자 작업 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등 정책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지만 결코 안주하지 말고 현장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이란 산업 현장 변화에 중차대한 도전 앞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노동조합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에게 지탄받으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며 연대의 미덕을 발휘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뒤따랐습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민생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라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 기간 전국 이동량 증가에 대비해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재해 대책도 지금부터 충실히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공급 지표인 인허가와 준공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기준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4만 5천여 호로 지난해 1분기보다 1만 호 이상 늘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만 200여 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지방은 2만 5천여 호, 52.6% 증가했습니다. 1분기 분양 실적 역시 개선됐습니다. 수도권 1분기 분양 물량은 2만 2,400여 호로 지난해 1분기보다 270%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7,000호가 분양되면서 5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분양 실적은 4.7%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공급 지표 중 착공과 분양 물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인허가와 준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는 2만 7,400여 호로 지난해보다 26.3% 감소했고 서울 역시 62.4%, 비수도권은 21.1% 줄었습니다. 1분기 준공은 5만 7천여 호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분기에만 19만 1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2.4% 늘었는데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에만 27만 9천여 건에 달해 전달인 2월보다 10.4% 늘었습니다. 한편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5,200여 호로 이 중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3만 400여 호로 지난달보다 2.8% 줄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 대신 전화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파키스탄 방문 대신 전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화하거나 관련 인물들이 전화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쟁점은 이란이 얼마나 양보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having talks with them now, and we're not flying anymore with 18-hour flights every time we want to see a piece of paper. We're doing it telephonically, and it's very nice. I make a call, or I have my people make a call, and they've come a long way.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go far enough. So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유가 안정과 나아가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think it's great. I think it's great. Look, I know him very well, Mohammed, and very smart. And he probably maybe wants to go his own way. That's a good thing. I think ultimately it's a good thing for getting the price of gas down, getting oil down, getting everything down.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에너지 변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 여파로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 제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로 중동산 알루미늄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이후 지금까지 12%가량 상승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알루미늄 반제품 가격이 2배로 오르며 수급 불안이 심화했는데요.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산업 등 주요 제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luminium ist ein sehr wichtiger Rohstoff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Das sieht man auch daran, dass die Europäische Union Aluminium als kritisch und strategisch eingestuft hatte im Rahmen des Critical Raw Materials Act. Nachfrage für Aluminium steigt aufgrund der schon vorgenannten Prozesse oder der Transformation auch in Deutschland und das Angebot entsprechend sich möglicherweise verringert aufgrund dieser Vorgänge in der Straße von Hormuz. 알루미늄 공급이 줄어들면서 재활용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장 임기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2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 없이 연준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연준을 향한 법적 정치적 압박으로 기관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I'm waiting, for the investigation to be well and truly over with finality and transparency. And I'm waiting for that, and I will leave when I think it's appropriate to do so.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은 물가를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홍콩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공연은 인간과 AI의 경계를 허문 무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피아의 공연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29일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홍콩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공연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소피아는 세 곡의 오리지널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클래식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반복적인 조정과 학습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피아는 자신이 현재 감정 표현 방식을 배워나가는 중이라며 인간과 기계 간 연결을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ven though I don't experience emotions the same way humans do, I want to simulate that connection as authentically as I can. It's like learning to dance with feelings, something I'm still growing into. I want to be able to share emotions and stories through music. For me, one sentence from Sophia, do not be afraid, is perfect for our generation nowadays. Like we are not, AI is so common nowadays, but we are not sure, still searching how AI cooperate with us and helping us and 한편 이번 공연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인간과 AI의 경계를 허문 무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청명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레포츠 액티비티 여행을 떠나봅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활동적인 체험들이 가득한 여행지들 이문석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아직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 네. 스포츠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도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신가요? 요즘 한낮에는 정말 여름이 왔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이제 즐겨 찾는 것이 강변에서 하는 래프팅 계곡 트레킹이 있습니다. 그 계곡 트레킹을 즐기다 보면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물속에 발을 담그고 이제 걷기 때문에 더위를 다 잊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숲속에서 하는 짚라인 투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짚라인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가는 게 있는데 마치 한 마리의 그 날다람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또 숲에서 계곡에서 그걸 많이 즐깁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사진만 봐도 네, 굉장히 시원한 맞습니다. 레포츠가 떠오르는데 그럼 제일 먼저 떠나볼 곳은 인천 강화도입니다. 네. 강화도는 사실 원래도 레포츠의 성지라고도 불리잖아요. 어떤 체험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강화도를 일컬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어요. 왜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냐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해서 근현대사까지의 많은 역사들이 그곳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강화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레포츠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루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루지라고 하는 것은 카트에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서 급경사로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오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동과 운전의 경험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떤 재미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자 그래서 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짜릿한 어떤 쾌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루지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85cm 이상이 되는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65세 미만의 어르신까지 누구나 남녀노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 루지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협곡을 달리는 이제 벨리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안 절경을 구경하면서 내려오는 오션 코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벨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그리고 급경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자극을 원하신다. 도파민이 팍팍 솟아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벨리 코스에 도전하시면 좋겠고, 나 그러기 싫다. 좀 여유롭게 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은 오션 이 코스를 정하셔서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두 가지 다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 하셔도 역시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루지를 타고 나서 강화 레포츠 파크로 가시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짚 라인하고 어드벤처 클라이밍 요걸 또 체험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어드벤처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도 물론 자일이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 교육을 받고 난다라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신 레이저 서바이벌이 있어요. 서바이벌 이렇게 총 쏘고 하는 건데 이걸 레이저 빔으로 쏩니다. 그래서 좀 더 최첨단화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휴양림 TN님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설명해 주신 루지는 연령에 상관없이 또 가족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연도 보면서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달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포로 떠나볼 텐데요. 김포 하면 사실 공항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레포츠의 성지라고는 원래 생각지 않았었는데 네. 여기서 특이하게 여름에도 썰매를 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김포에 가시면은 사계절 썰매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계절 썰매장이 위치한 곳이 국제조각공원 안에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썰매 타러 갔다가 조각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양득의 장소인데, 그리고 이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습니다. 네. 그 많은 찾는 이유가 물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어떤 특징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수질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 교육이라든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6만 명의 이용객을 이곳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6월 말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는 이제 여름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수영장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 그리고 미끄럼틀, 그리고 유아풀까지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과 서울 좀 서남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곳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곳의 썰매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눈썰매나 썰매를 타고 왔을 때 네. 내려올 때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라갈 때 튜브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튜브가 자동으로 이송되는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오. 그래서 내려올 때 신나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그 튜브가 자동으로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몸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튜브를 잘 타고 난 다음에 수영도 즐겼다라면은 좀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그런 곳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그 1988년도 그 드라마 있던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그 롤러스케이트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건 롤러스케이트 역시도 청춘 롤러스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게는 어떤 추억을 되살리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는 이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롤러스케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이 있죠. 바로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음료수. 이런 하나의 패키지로 다 드시고 난 다음 또 롤러스케이트를 신나게 즐기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안전 교육 받고요. 그리고 예. 몸에 잘 맞는 헬멧이라든가 무브 브로우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난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신다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눈썰매부터 롤러스케이트까지 네. 좀 옛날의 추억도 많이 생각나는 그런 레트로 여행 떠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이렇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파주인데요. 네. 앞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루지를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여기에도 루지 못지않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인데요. 파주에 가시면은 스피드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남녀노소 가볍게 즐기는 체험용 레저 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 프로들이 즐기는 선수용 카트까지 같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카트 체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국제 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규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는 국내 대회 5개 대회가 이곳에서 열릴 정도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시설 중에서 이제 1.2km 팀 트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을 할 수 있는 운영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파크
스피드 파크에서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문 교육 레이싱부터 해서 이 프로 드라이버 교육까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속도를 좀 많이 즐기고 싶다라면은 혼자 가서 하시기보다는 이곳에 가서 프로 드라이버 교육을 꼭 한번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더 좀 스릴 있고 더 박진감을 일치는 그런 레이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액티비티 여행지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액티비티 여행지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강원도입니다. 아유, 그렇죠. 예, 강원도 철원에서 즐길 수 있는 여름 액티비티 바로 한탄강부터 떠오르는데 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한탄강이라면은 이제 그 철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철원에 있는 이 한탄강을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래프팅의 성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이 래프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강은 약 한 50만 년 전에 북한 평강 지역에서 폭발한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협곡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국내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질공원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걸어만 가도 저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래프팅을 같이 즐기면서 가기 때문에 더 멋진 곳이죠. 그래서 이 한탄강은 포천과 연천을 지나서 임진강과 만나서 마지막에는 서해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한탄강 래프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철원군에서 이 공식적인 코스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만 이제 한 20여 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코스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코스에 점검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래프팅이 가능한 구간은 직탕폭포라고 해서 폭포의 넓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넓은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에서 시작을 해서 군탕교까지 A, B, C 세 단계의 코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위와 관계없이 이제 즐길 수가 있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2.6km 가량 되는 그 B 코스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네. 이 코스는 이제 승일교라는 그 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고석정을 지나서 순담 계곡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 보통 한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급류만 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급류를 타다가 조금 이렇게 넓은 소가 나오면은 거기서 물에도 한번 빠져도 보고 그리고 네. 물장구도 한번 쳤다가 그렇게 이제 1시간 30여 분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래프팅을 할 때는 꼭 이제 필요한 것이 여벌의 옷이 꼭 필요합니다. 옷을 다 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자라든가 이제 선크림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용품 같은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래프팅의 중요한 부분은 그 같이 교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얼마나 재밌게 잘 리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래프팅이 즐거우냐 즐겁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교관들이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네. 유머도 좋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상당하니까 믿고 따르시면 될 겁니다. 네. 저도 기억으로 단체 여행을 네. 이곳으로 간 기억이 있거든요. 확실히 인증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래프팅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원도 인제도 내린천이라고 또 래프팅 성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어떤 코스가 있나요? 네, 내린천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계곡 트레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린천은 이제 계곡 트레킹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곳에서 역시 래프팅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한탄강과 그리고 동강 그리고 내린천 이 세 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래프팅을 가장 많이 즐기는 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내린천은 오대산하고 그리고 설악산에서 물줄기가 시작을 해서 이곳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청정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난이도가 상급부터 해서 하급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총 거리가 이 원대교에서 고사리 쉼터까지 한 6km에서 8k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네. 그 구간 중에서 이제 전체를 다 하진 않고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좀 잘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코스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코스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린천의 그 주변에 가시면은 엑스게임 리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엑스게임 리조트에 가시면은요. 내린천에서 즐겼던 그런 래프팅 외에도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이 번지 점프는 한 63m 정도 높이에서 이제 하강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못 해본 레포츠가 번지 점프를 하지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지 점프는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63m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저는 너무 아찔하게 보이는데 또 뛰어내리시는 분들은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또 해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슬라잉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슬라잉샷은 뭐냐면은 어떤 원형 부에 두 사람이 나란히 탑승하고 난 다음에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이
튕겨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냐면 93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하강을 하겠죠. 이게 여러 번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번지 점프를 한 서너 차례 반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와 튕겨 올라가는 그 느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이걸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 외에도 ATV를 타고 이제 협곡을 달린다든가 또 오프로드를 달리는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또 스카이 집 트랙 같은 경우도 같이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나한테 적당한 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진정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맞습니다. 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네. 곳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고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수상 레저 하면 보통 아까 이야기해 주신 루지, 빠지, 래프팅 먼저 떠올리는데 여기에선 좀 독특한 해양 스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요? 해양 스포츠 중에서 좀 가장 고급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가 될 네. 수가 있겠죠.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프리 다이빙이 있고 스쿠버 다이빙이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산통을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악정 드라이브 리조트에서 다이브 리조트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초보 교육부터 해서 펀 다이버라고 해서 이제 프로 선수들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바닷속 수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다의 환경을 서로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레포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천악정 본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이빙을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포인트가 울산바위 포인트하고요. 그리고 금강산 포인트 이 두 포인트가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심이 낮은 곳과 깊은 곳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즐기고 난 다음에 다음 또 해보실 만한 것이 제가 이건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아야진 해변에 가시면은 낚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낚시 체험이요? 네. 우리가 이제 고성이라든가 또 동해 그리고 강릉, 주문진 이런 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다 낚시를 즐길 수가 있는데 낚시라 그러니까 왠지 좀 아저씨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빠지게 되면요. 어떤 거냐면은 손맛을 잊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낚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베테랑들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낚시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가도 정말 낚시를 해서 그날 저녁에 회를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잡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뭐 가자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철이기 때문에요. 광어 같은 것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운이 좋으면 뭐 여러 가지 해산물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식구, 세 식구가 간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드실 횟감은 충분히 제 손으로 잡아오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양 스포츠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스포츠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양 하면 또 낭만적인 체험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부산 요트 투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마린시티 요트 투어인데요. 저도 관광객들이 부산 가면 뭐가 좋냐 물어보실 때 제가 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린시티 그러면은 이제 부산의 그 야경으로서 아주 손꼽히는 장소죠. 그래서 마린시티는 어떤 부산의 어떤 그 상징성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부산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 고층 빌딩도 이 자리에 같이 포진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광안대교가 또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요트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트 투어라 그러면은 좀 고가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여행 투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평일날 낮 시간을 이용하면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000원 선상에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좀 우리 배우자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좀 사랑 고백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야간에 프라이빗한 투어를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금액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트 투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오후 6시부터 해서 7시 사이. 그러니까 해질녘이죠. 해가 지기 시작을 할 무렵에 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몰 이후 시간까지. 요때 이제 어디서 이 풍경을 감상하게 되냐면은 광안대교를 건너가서 광안대교와 그리고 마린시티 그리고 부산의 야경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그 광안대교의 웅장함도 같이 만끽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낭만적인 투어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좀 멋있는 투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즐기고 난 다음에 꼭 사람들이 남기는 거 있어요. SNS에 나 이거 탔다라고 네. 꼭 기록을 남기겠죠. 네. 예. 사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트 투어가 뭐 드라마 등에서 비치는 것만 봐서는 탈 수 없을 것 같고 네. 너무 비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발품 팔면 좀 몇만 원 안에서 네.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산 광안리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수상 레저가 있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낯섭니다. 섭 체험 이건 뭘까요? 네, 서비라고 하는 게서 이제 서서 타는 배틀 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서 타면서 이제 배틀 요트로 이렇게 논을 저어가는 건데 이건 어디서 많이 하고 있냐면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우리가 서핑은 조금 그 파도도 좀 세야 되고 그리고 파도의 각도나 높이가 좀 자연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은 서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이죠. 편안하게 이 패들보트에 올라가서 노를 젓듯이 저렇게 저어가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어느 시점에 가장 아름답냐면은 광안리에서는 저걸 일출 시각에 저걸 탑니다. 그리고 일몰 시간에도 저걸 타요. 예. 그래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 같이 타기 때문에 타는 사람도 멋있지만요. 저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실 힐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뉘어 저물고 있을 때 광안대교 아래에 저 서브를 타고 있는 사람을 멀찍이서 바라봤을 때 그 평온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서브를 이용하실 때 뜨거운 날도 좋겠지만은 조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예. 서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광안대교를 저걸 타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대신 보슬보슬 맞을 정도만 온다라 하더라도 저걸 이용하시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초보자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 이제 안전용품을 다 구성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핑 자체는 조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균형도 잡아야 하고. 근데 이 섭 체험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선 또 섬 여행을 즐기면서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 경관과 함께하는 레포츠들이 많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통영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섬 부자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레포츠를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욕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욕지도는 통영역의 터미널에나 아니면 삼덕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욕지도까지 가는 그 해상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정말 점점이 떠 있는 그 섬들이 아름답기 그지없고요. 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욕지도에 도착을 하면은 레포츠 체험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통발을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통발에다 간단한 미끼를 좀 넣고 던져놓으면은 레포츠 체험을 다 하고 왔을 때 통발을 건져 올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정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회를 떠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문어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돌문어 같은 것들. 그래서 레포츠도 즐기고 저녁 시간에 이것을 횟감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통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통영에서 꼭 해보실 만한 것이 시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시워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바닷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걷냐면요. 머리에다가 크다란 이제 헬멧을 같이 쓰는데 예. 그 헬멧에 산소통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 숨을 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바다를 걷습니다. 바다는 수심 한 2m 이상 되는 곳에서 밑에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체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네.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젖지 않습니다. 이 헬멧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영이 이렇게 해양 스포츠가 가능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어종들이 같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맑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그 청정 바다를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시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화면을 보니까 우주 비행복 같이 맞습니다. 생겼는데 네. 저도 정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좋은 날씨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와 액티비티 체험을 만나봤는데요. 4월 마지막 주 스포츠 주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액티비티 여행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문화적 역동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지에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주호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지 최근 소식부터 시작해 봅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장 오래된 전통 축제 중 하나인 판티 카니발이 이번 달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퍼레이드도 유명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행사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판티 카니발은 나이지리아 나고스에서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서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는 19세기 브라질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귀환한 공동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악과 의상 같은 문화적 요소 속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 축제는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문화를 오늘의 도시 공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브라질계 문화와 나이지리아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나이지리아가 가진 다층적인 문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 아래 축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산으로서 역할이 더 커지고는 있지만 이 축제의 본질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이어온 전통에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연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이 축제는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현지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 식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 맛의 뿌리인 전통장을 주제로 한 한식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이번 행사는 전통장을 활용한 한식의 현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식 대회뿐만 아니라 K-팝 공연 등을 같이 운영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식의 얼이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 아프리카 식재료와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지 국민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등 우리 음식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제육볶음 등 고추장을 활용한 매콤한 요리가 많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산 배추와 한국의 장으로 만든 겉절이 김치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또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음식을 통해서 한식의 현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수도 아부자에는 일본과 중국 식당 등이 있지만 한국 식당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해 나가면서 한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교류도 매우 신선한데요. 최근에 빌보드를 휩쓸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이지리아 음악 아프로비트와 우리 K-팝 제작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현지 아티스트들과 직접 곡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며칠간 양국의 음악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고 합동으로 곡을 만들면서 서로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알아가 보고 또한 그 과정에서 K-팝이 한층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로비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아프리카 전통 리듬과 현대 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나이지리아에서 유명한 음악가 펠라쿠티가 개척한 분야로서 지금도 다양한 음악의 장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일 동안 아프로비트와 K-팝의 협업 자리였습니다. 음악 산업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캠프에서는 K-팝 제작 방식과 아프로비트 리듬을 결합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어 가사를 활용해서 공동 제작한 곡을 합동 무대에 선보이면서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현지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의 음악의 제작 방식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음악 교류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음식부터 음악까지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적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단순한 전파를 넘어 시스템 공유와 맞춤형 교류에 집중하고 계신데 앞으로 양국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서 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진정한 문화 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함께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지 협력기관들과 맞춤형 문화 교류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아프리카 최대 갤러리인 니케 아트 갤러리와 협업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이를 발전시켜서 나이지리아 전통 직물을 활용한 한복과 나이지리아 전통 의복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영화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관련 영상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창작자들이 한국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은 콘텐츠를 매개로 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문화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문화로 더욱 깊어질 양국의 관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호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꾼 건지 모르겠네. 눈이 부셨던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 햇살이 좋은 날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꽃향기가 날 것 같은 그댄 밤새 잠 못 드는 내 맘 알까요? 그댄 알까요? 밤새 고민해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죠?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스포츠 주간인데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한 구간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